자, 실험 7과 8 플라스미드 DNA 추출 실험과 제한요소 처리 및 전기 영동 실험에 관련된 이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분자생물학과 관련 기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게는 대장균, 그리고 유전자와 형질 발현, 그리고 분자생물학적 도구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먼저 분자생물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분자 수준에서, 여기서 이제 분자 수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화학에서 배웠던 그 분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DNA나 RNA나 단백질 등을 다루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생명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관한 거고요. 자, 먼저 우리가 대장균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장균이 매우 다루기 쉽고 유전적으로도 우리의 유전자를 받아들여서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질 발현의 과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특별한 도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가장 먼저 대장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왜 대장균을 이용하냐 하면은 대장균이 참 쉽고 활용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대장균의 어떤 모습을 간략히 보고 있는데 이 제일 밖에 있는 요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 대장균의 세포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제 대장균의 세포막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안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크고 원형인 주 DNA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 DNA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주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주요한 DNA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하다는 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가장 그 커다랗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하다는 뜻에서는 일단 크다. 그리고 이 대장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많은 어떤 정보들, 효소를 만들다든지 여러 가지 뭐 먹이를 먹는다든지 하는 데 관련되는 그 모든 유전자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 다른 DNA가 존재하는데 이 녀석을 플라스미드다 이렇게 불러요. 지금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주 DNA나 플라스미드 DNA나 모두 DNA가 원형이에요. 이거 원형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거 원형이에요. 이게 이렇게 길어서 늘어져서 그렇지 이걸 전부 다 따라가 보면 결국 하나의 큰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 DNA든 플라스미드 DNA든 간에 그 DNA를 이렇게 원형으로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플라스미드가 사실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유는 이 플라스미드 DNA는 원형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플라스미드 DNA는 작고 중요한 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균의 몸속에 플라스미드 DNA가 여러 개가 있지만 이거를 하나나 두 개 정도 빼거나 혹은 집어넣는다고 해서 세균의 삶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 DNA가 거의 중요한 역할을 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전학자들이 이제 알아내고 분자생물학자들이 많이 활용한 것은 바로 이 플라스미드 DNA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다음은 형질 발현의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뤘던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라고 말을 했던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유전자를 다루기 때문에 DNA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동하고 만지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개념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DNA 속에 있는 정보가 mRNA로 옮겨지고 mRNA에서 단백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질을 나타낼 수 있는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몸의 표현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특정한 유전자를 뭐 넣었다 뺐다 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인슐린 유전자를 우리가 누구에게 준다. 뭐 대장균의 몸속에다가 인슐린 유전자를 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슐린을 넣어준 건 아니잖아요. 인슐린 유전자를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그냥 정보예요. DNA 상에 있는 정보예요. 그럼 대장균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듯이 mRNA를 만들고 거기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인슐린 유전자로부터 나오는 단백질이 뭘까요? 맞아요. 인슐린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슐린 유전자를 가지면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좀 전에 이 대장균은 좀 전까지만 해도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없는 대장균이 됐어요. 그런데 인슐린 유전자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얘는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장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전해준다는 것은 특정한 단백질로 이루어진 형질, 다시 말하면 특징과 그것이 갖는 기능, 이런 모든 것을 준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뭐 유전자로 옮기고 빼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 그 유전자가 가능하게 하는 어떤 형질이나 기능이 한꺼번에 전해진다는 뜻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여기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상에서 배웠던 어떤 이론들을 이용해서 분자생물학에 관련된 도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유전자 재조합 기술입니다. 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뭐냐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플라스미드 있죠? 대장균의 몸속에 들어있는 작고 원형인 DNA 플라스미드. 여기서 작다는 거는 다루기 쉽다는 거고요. 원형이라는 건 이제 얘가 가진 특징이죠. 얘를 이렇게 대장균의 몸에서 빼내도 대장균의 삶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빼낸 DNA를 이렇게 가위 같은 걸로 잘라요. 우리가 좀 이따 가위를 배울 건데요. 여기를 잘라내는 가위로 자르게 되면 양쪽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를 가진 DNA를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물려졌죠? 그렇게 물리고 나서 요 끝을 좀 전에 가위로 잘랐다면 이 부분을 풀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진 요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재조합 DNA다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른 말로는 재조합 플라스미드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대장균의 몸속에 넣어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장균의 몸에서 플라스미드를 빼도 된다면 대장균의 몸속에 플라스미드를 넣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 대장균은 어떻게 되는가? 이 대장균은 이 요용한 DNA가 가진 능력을 다 갖게 되는 거죠. 앞에서 우리 배웠죠? 인슐린 유전자를 갖게 되면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유전자가 있을 때 이걸 여기에 넣어주면 이 대장균은 그 유전자가 가지는 능력을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대장균에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증식이 일어나요. 근데 이 증식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증식이 아니에요. 20분이면 2마리로 늘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뭐냐? 요 재조합된 요 DNA 속에 유용한 요 유전자 있죠? 요게 계속 늘어나겠죠. 또 하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균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우리가 앞서서 했던 예시로 생각해 보면 인슐린 유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장균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유전자 재조합 기술입니다. 자, 조금 전에 배웠던 재조합 기술에서 사용되었던 가위와 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가위입니다. 가위는 제한요소라는 건데요. 이 제한요소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해서 그 부분이나 그 주변을 절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그 제한요소인 이코R1이라는 제한요소를 보면 GAATTC, 얘 읽을 때 여기는 이렇게 읽고 여기는 이렇게 읽었죠? 예, 그렇게 읽는 게 맞는 거예요. 자, GAATTC와 GAATTC라는 염기 서열이 있을 때
이코 R1이라고 하는 효소는 어떻게 하냐면 이 G와 A 사이를 잘라내요. G와 A 사이를 잘라냅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모양으로 잘리게 됐죠. 그렇게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GC가 있고 TTAA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GC가 있고 TTAA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잘리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제한 효소의 역할입니다. 가위 역할이겠죠. 그 다음 반대로 이제 풀 역할을 하는 애도 있어요. 풀 역할을 하는 애는 DNA 연결 요소라고 하고, 영어로는 라이게이즈, 옛날에는 이걸 리가제 이렇게 읽었는데 요새는 라이게이즈로 바뀌었습니다. 얘의 역할은 뭐냐면 두 개의 DNA 조각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잘린 쪽하고 이쪽에 잘린 쪽이 있을 때 얘네 둘이 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T니까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여기. 그렇게 해서 결합된 모습이 이겁니다. 자, 이렇게 결합이 됐지만 얘하고 얘만 이렇게 수소 결합으로 서로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붙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여기와 여기죠. 이 부분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DNA 연결 요소 라이게이즈입니다. 이거는 풀 역할이겠죠. 그래서 좀 전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복습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말처럼 제한 요소 인식 서열인 GAA-TTC라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자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잘리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DNA가 중간에 끼어들고 연결 요소가 이 부분들을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재조합 DNA 분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두고 싶은 건 뭐냐면 제한 효소 인식 서열이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 제한 효소 인식 서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한 효소 자리라고 합니다. 제한 효소가 그 부분을 읽어서 거기를 자르거나 그 주변을 자를 때 그 부분, 읽어내는 그 부분을 제한 효소 자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분자생물학 도구로는 전기영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기영동법은 여러 종류의 DNA 혼합물에서 DNA 조각을 크기별로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친자를 확인한다든가 내 아들 맞다 이런 거, 또 하나는 이제 범죄자가 맞다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어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DNA 조각, 이런 DNA 조각, 또 뭐 이런 DNA 조각, 뭐 이런 DNA 조각, 이런 애들이 모두 혼재돼 있을 때, 섞여 있을 때 이거를 크기별로 제일 짧은 것부터 제일 긴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요 전기영동법입니다. 자, 전기영동법을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아가로우즈를 한번 배웠죠. 아가와는 매우 다르다. 아가보다는 더 순수하고 좀 더 이렇게 그 고운 가루 또는 이제 아주 극순도로 만들어낸 물질인데, 요 아가로우즈를 이렇게 뭐야 이거 전자레인지죠. 네.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돌리면 이 전자레인지에 이 아가로우즈가 처음에는 물에 안 녹다가 녹게 됩니다. 녹은 그 용액을 요런 틀에다가 부어요. 언제 붓냐면 한 65도 정도 될 때, 그 65도면 아가로우즈가 이제 굳을까 말까 하는 그런 온도일 때 여기다 붓습니다. 부을 때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콤이라고 된 거를 꽂죠. 콤이 이제 빛인데요. 이 빛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자, 이렇게 생긴 애를 꼽아요. 그럼 이제 얘가 있는 곳은 용액이 차지 않겠죠. 그런 상태로 굳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용액이 차지 않은 상태로 굳게 돼요. 그렇게 굳게 되면 여러분 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겠죠. 요 콤을 나중에 쏙 뽑으면 여기 보면 이제 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물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깊이 패인 이런 모습으로 굳게 됩니다. 이렇게 된 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걸 우리가 아가로우즈 젤 이렇게 말해요. 겔이라고도 하고 젤이라고도 하죠.
자, 좀 전에 굳어진 그 아가로우즈 젤의 단면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아주 미세한 작은 구멍들이 보이죠. 이 미세하고 작은 구멍들이 이제 나중에 DNA가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동할 수는 있지만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전기영동법이 가능한 겁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자, 이건 DNA의 구조입니다. 염기, 당,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그것이 연속적으로 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줄, 요렇게 한 줄, 요렇게 한 줄. 그게 DNA죠. 자, 이 DNA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 인산 끝에 마이너스 이온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DNA는 요 마이너스 이온 때문에 물에 잘 녹을 수도 있고 성질이 음극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까지 배운 거에 총합인데요. DNA를 아까 우리가 아가로우즈 젤 만든 거 있죠? 그 아가로우즈 젤의 윗부분, 아까 우리가 그 구멍을 만든 그 부분에다가 DNA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DNA를 넣은 쪽에 마이너스를, DNA를 넣지 않은 반대쪽에 플러스를 그어줘요. 그러면 DNA는 마이너스를 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동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한 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먼저 갔고 얘는 나중에 갔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얘는 먼저 갔을까요? 예, 여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요 그림에서 보듯이 요 작은 구멍들을 통과해야 된다면 요렇게 먼저 간 애는 짧은 크기의 DNA 조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뒤에 나중에 온 아이들은 긴 크기의 조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써 있죠. shorter fragment, longer fragment 해가지고 짧은 쪽의 조각들이 먼저 가고 긴 조각들이 나중에 온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DNA 조각의 크기별로 나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